영업무역, 펄어비스, 진성 TEC, 지니너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업무역이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제 수혜주로서 보고서가 나왔고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본업인 OEM 쪽 부분에서 특히 룰루레몬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고성장에 힘이 비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리오프닝 수혜주에 적용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연결 법인으로서 스콧은 이제 기저 부담에 따라서 역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고마진 액세서리류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률 방어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는요 7,515억 원의 매출액을 거뒀고요. YOY 대비해서 28.6%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228억 원으로서 YOY 대비해서 154% 성장했습니다. 특히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있고요. 주력 제품인 우분의 리드 타임이 니트 제품에 비해서 길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비수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인력은 줄었지만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늘어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자동화 설비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혹은 또 그 숙련공을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서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 구조적 정리가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지금 상태인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대규모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엽기적 영향으로 대해서 올해 1분기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폭의 부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 희망 라인업 같은 경우 보시면 검은 사막 이게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이벤트였죠. 근데 좀 많이 밀리면서 4월 말에 론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요거를 런칭을 하면 잘 될까 싶긴 합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로 이어지는 분기별 기대 신작도 있고요. 2부 온라인의 NFT 기반의 P2E 게임을 탑재한 메타버스 게임으로 스위칭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현재 이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주주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NF도 마찬가지고요. P2E 게임이 정말로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되면서 P2E 게임에 대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네, 그 부분도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이라고 중국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1위는 던전 모바일인데 이게 판호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현재 론칭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사실상 기대 순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배급사가 텐센트고요. 텐센트 때문에 뭐 같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게임사에서 배급을 하는 신작들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좀 들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대작급 신작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 등급인 SSS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론칭 초반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지 않나 싶고 현재 주가도 다시 한번 1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이제 30억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탑5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매출이 40억 이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 추정치를 넘어감으로써 이 목표 주가 또한 이것을 상단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제 진성 TEC고요. 여기는 유지 보고서가 나왔고, 자, 상품의 가격의 하방 경제성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자, 근데 탄소 감축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강화가 되면서 상품의 가격이 또한 더 강세의 요인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매출은 1,218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5%, 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 후반대로 회복을 하면서 원재 재료 가격과 운송비 등에 대한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를 시켰습니다. 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수요가 견조한 상태에서 중국까지 경기 부양 기조는 이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프라 예산 확대 집행에 이어 상품 가격에 대한 강세까지 건설기계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시황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니너스고요. 지니너스도 과거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헬스케어 같은 부분이고요. 자, 8년간 임상 노하우 그다음에 15,000명의 풀암 유전체 데이터로 확보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의 선두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NS 기술로도 글로벌 리딩그룹 대비해서 민감도가 99.7%, 탑티어 저널로부터 성능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기업 가치를 증대시켜 주고요. 또한 싱글셀 분석 방법에서도 독보적인 국내에서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5대 메가테크 분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또 각 대통령이 될 때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라젠도 그랬었고, 헬렉스미스,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는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만 시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또 더존비죠, 이런 회사들도 급격하게 올라왔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니너스도 과연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RB를 통과한 암 환자 데이터 독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2022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좀 한계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흐름이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상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봉상으로는 반전을 좀 이뤄냈던 영업 무역이고요. 주가는 잘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진 자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 확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한번 보시면, 자, 펄어비스도 오늘 약보합 수준이었고, 상승의 모멘텀이 사실 이어갈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4월 말에 런칭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3월달부터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 연기되면서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딱히 뭔가 뭐 모멘텀적인 부분으로는 뭐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나오진 않고 있고, 또 1분기가 부진한다고 이제 예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래서 시장의 좀 상황을 좀 보자. 여기 뭐 9억 원 800억대에서 900억대로 불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엽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3월 말 정도까지는 좀 관망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이런 게 갈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에 진성 TC. 진성 TC가 무슨 회사죠? 읽긴 읽었는데 감이 오진 않아서. 건설 장비. 근데 그 룰루레몬인가 이런 거는 왜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건설 중장비인데. 어쨌든 자, 뭐 보시면은 뭐 딱히 재무적으로 뭐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고, 주가상으로도 그걸 반영하듯이 쭉 빠졌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2021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근데 뭐 하반 경직성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번 달에는 이제 상향봉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향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눈에 또 띄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니너스 보시면 오늘 강보합세로 맞췄고요. 상승하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이미 저점 대비해서 15% 정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작년 11월에 상장해가지고 12월, 1월, 2월, 3월, 아직 4개월째죠. 5, 6. 그럼 두 달 뒤에 이제 6개월 보유예수 물량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지니너스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젠하고 뭐 같이 뭐 나와 있는데, 뭐 여기는 사실 매출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쪽 제약, 뭐 인상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모가는 반토막 났다라고 뭐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1위 마크로젠과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가 같이 조정을 좀 해줄지. 1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모가 밴드가 24,700원 요 정도였기 때문에 반토막 맞네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아직 뭐 상승한 적은 없기 때문에, 또 바이오는 한번 가면 또 가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뭐 갈 때는 아니죠. 세계 증시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바이오나 이런 주식은 안 갈 것 같고, 사실 이게 갔을 거면 SK바이오팜을 탔어도 사실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이게 아직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가 진하게 안 가거든요. 지금 88,000원이고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과거에서부터 올라온 거, 이 블록들이 언젠데 아직도 이 구간이 있다라는 거.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어.
네, 그래서 블록딜 이전의 주가에 반토막 났기 때문에 네, SK바이오팜이 간다면 사실 이쪽 섹터 간다고 하면 SK바이오팜이 훨씬 더 빨리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니어스 어쨌든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랑 같이 또 간다면 또 이지케어테도 있거든요. 이제 그 원격 진료랑 또 같이 해서 가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흐름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좀 급격하게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금 기간 조정 좀 받으면서 다시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은 좀 괜찮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분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드네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